자, 오늘 아침 운동, 등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운동. 지금 하는 운동은 제가 대원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본 운동이라 아직은 대원근도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나중에 영상 찍을 텐데 저는 이걸로 대원근 키우는데 효과를 많이 봤어요. 래플다운이나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등 운동 종목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런 운동을 많이 했지만 광배근이랑 대형근 발달이 굉장히 덜 된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이게 늘었냐면 팔꿈치를 뒤로 놓지 않고 내 몸통 앞으로 최대한 놓으려고 했을 때 그래도 효과도 좋았고 가장 대원근이랑 광배 발달이 그나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팔꿈치를 앞으로 놓으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잘 안되네요. 저게 수직으로 일자로 내려오면은 좋긴 한데 수직으로 잘 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따가 래플다운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로우 머신인데 헬스장에 흔히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로우 머신은 중요한 게 등으로 당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등으로 당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팔로 당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등이 먼저 수축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늘릴 때는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서 뒤에 등 근육들이 다 늘어날 수 있게 그리고 견갑을 옆으로 벌어지게 해서 근육도 늘어나고 견갑도 쭉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위는 하부 광배 쪽을 먹이고 있는데 저도 그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루틴에 넣을 예정이고 어느 정도 감은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하부 쪽이 좀 커지고 변화가 되면은 그때 한번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됐고 어떤 걸 위주로 보고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뭔지 그렇게 한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신인데 이거 하고 나면은 등 운동을 쫙 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루틴을 하든 이거는 항상 중간 아니면은 중간 후반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패드 앞에다가 딱 대서 패드를 가슴으로 아니면 배로 민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하체 쪽에 이제 다리 같은 경우를 잘 넣어야 되는데 다리를 앞에 놓는 게 아니고 내 몸통 뒤쪽에 있는다는 생각으로 다리에 의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높이가 너무 낮아도 자극이 잘 안 들어오고 너무 높아도 자극이 잘 안 들어오는데 높낮이 위치를 항상 처음에 세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몇 번 당겨 본 다음에 가장 자극이 잘 들어오는 그 지점에 놓고서 이제 운동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래플다운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팔꿈치 위치인데요. 팔꿈치 위치가 보면은 빨간색처럼 저렇게 지금 저도 움직이고 있는데 최대한 초록색처럼 수직으로 꽂으려고 해야 저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앞으로 꽂아야 하는 이유는 뒤쪽에 등 근육이 붙어서 팔이 움직임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등 근육도 움직이는데 팔꿈치가 뒤쪽으로 향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등 근육은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수축도 잘 안 되거든요. 광배 기능이 거기다가 팔꿈치를 안쪽으로 모으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그 기능까지 쓰려고 하면 팔꿈치를 앞에다 놓고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배 기능을 잘 모르겠고 난 그런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꿈치만 앞으로 놔보세요. 진짜 저거 좋습니다. 삼두 운동 이제 시작했는데 삼두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무릎 꿇고 안 하셔도 되고 무릎 꿇는 이유는 이제 카메라 각도 때문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는 케이블에서 진행을 하고 최대한 몸통 옆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줘야지 장두도 먹고 삼두도 어느 정도 먹더라고요. 장두가 먹어야지 삼두가 이제 커 보이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백인 스트랩으로 내 몸통 옆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옆으로 벌어져야 내가 몸통으로 가져오기도 쉽고 가동 범위도 길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없으면은 헬스장에 저기 구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한번 사서 써보세요. 저거 되게 좋거든요. 한 인터넷에서 4만원 정도 할 거예요. 3만원? 4만원? 그 정도 효과는 봅니다. 오늘도 하기 싫은 복근 시작했고 오늘도 했네요. 기특하네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등 운동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은 새해이니만큼 올해 목표 계획 세우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를 세우진 않았지만 10월 달에 목표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세웠냐면은 친구가 자기가 목표를 세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짝 보여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따라 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저는 이게 만다라 계획표, 뭐 만다트림 계획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타니가 계획표 짠 거 있잖아요. 그건데 저는 그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거 유튜브 영상 만들려고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이 짬으로써 제가 느낀 점, 그 정도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만다라 계획표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제가 목표로 이제 만든 뭐 것들이에요. 뭐 몸 만들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건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짰던 계획표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계획을 짰냐면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체적인 목표를 구구절절 쓰기보다는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시기까지 정하면 좋고요. 돈이랑 시기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목표가 언제 달성해야 될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돈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돈은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제가 돈을 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돈은 그냥 편하게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이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8가지를 정할 건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는 뭐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8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이제 이 8가지 중에도 우선순위가 이제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있는 거고, 이제 이 8가지를 이루기 위해 이 주변의 빈칸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채워서 이것들을 다 이루어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식으로 해보면 도서, 책을 읽으면서 주식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정책에서 넣고, 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보문고를 가서 내가 책을 뭐 읽을지,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는 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투자의 방법으로 저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재테크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다 몸으로 뛰면서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얻는 게 또 더 있으니까 견문 여행도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와이프 투자도 해주면서 절세 혜택도 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시계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나누고, 주변 8개들이 잘 됐을 때 가운데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크게 쓴 8개들이 잘 됐을 때 이 가운데 목표가 이제 확실시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계획표를 짰는데, 계획표를 짜면서 느낀 건, 이제 목표를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뭐 40세에 뭐 이만큼 벌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적으면서 이 칸을 채우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 주변에 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목표를 세워야 되나,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목표가 확실히 현실성 있게 되고 내 머릿속에서 구체화가 되니까 더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가운데 목표를 인생의 목표가 아닌 5에서 한 10년 정도 중장기 목표로 잡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만다라 계획표 자체도 많은 걸 적을 수 있지만 인생의 계획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만다라 계획표가 한 3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5에서 10년 정도 요거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다음에 중장기 목표는 또 바뀌겠죠. 이게 이루어지면은 5에서 10년 뒤에 목표는 또 바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3단계 정도는 이뤄나가야지 나의 궁극적인 목표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머니 마인드셋의 글을 인용하자면 의미 있는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의미 있는 사명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사명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내 본질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책에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에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책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변하긴 했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는지를 떠올리고 현재 내가 뭐를 했을 때 가장 행복했는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세 개를 관통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본질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걸 이루면 그러니까 내가 자체가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찾고 그거를 이제 한 길게는 30년까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제가 삶에 있어서 예전에도 행복하게 지내긴 했지만 뭔가 더 재밌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니까 뭐 계획표 짜실 거 아니에요? 목표 안 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계획표를 짜시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뭐 참고만 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 만들었고 저는 책 좀 더 읽고 저녁에는 아마 러닝 좀 뛰다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